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여러분, 본인의 정확한 체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8개의 체질별로 서로 달리 나타나는 특징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체질을 찾기가 좀 더 쉽겠지요. 이러한 체질별 특징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음양적 성격과 각 장부별 강약 차이입니다. 이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반영하여 871 자가진단 간별 테스트를 진행하면 최소한 본인의 체질이 무엇인지 짐작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871 자가진단 설문지는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부 강약에서 비롯된 특징 설명이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잘못된 장부 강약 배열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장부의 강약 순서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도원 8체질은 학문적 뿌리이자 체질 구분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음양 오행의 요소를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체질 진단 오류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설문지를 활용한 간별 테스트는 8체질 자가진단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참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871 연구소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871 자가진단 설문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8개 체질별로 나타나는 특유의 체형과 외모를 철저하게 음양오행 이론에 입각해 따져보았습니다. 여기에 장부 강약을 전통 동양의학 이론인 장성학과 진단학 이론 등에 대입하여 설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체질간별 테스트 설문지보다 세밀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실제 8체질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체질이라도 사람마다 모두 특성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8체질 내에서도 몸의 한열, 성격, 외형, 병증 등에서 얼마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8개의 체질 중의 하나에 속하면 모든 사람이 특징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품종 대량 생산된 로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8체질 설문지를 적용할 때는 한두 가지 질문이 본인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해서 해당 체질로 성급하게 자가진단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일부 특징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부정하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문진 내용을 다양하고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한두 가지 질문이 본인의 특성과 맞지 않더라도 다수의 질문이 특정 체질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설문지 앞쪽에는 질문 내용을, 뒤쪽에는 체질 명칭을 차례대로 배치하였습니다. 만약 괄호 안에 하나가 아닌 몇 개의 체질이 제시되었다면 배열된 순서대로 가능성이 큰 체질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괄호 안에 언급되지 않은 체질은 당연히 가능성이 매우 낮은 체질입니다. 가령 태어민, 한소민, 또 한소양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태어민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소민과 한소양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망진, 즉 체형, 골격, 외모로 알아보는 8체질 자가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눈빛이 반짝인다. 열소양, 태양인, 한소양 순서입니다. 눈빛이 발산적이고 날카롭다. 자, 한태양, 열태양, 소양인의 순서. 3. 눈빛이 부드럽고 수렴적이며 온화하다. 태음인, 소음인의 순서입니다. 자, 소양인 토체질과 태양인 금체질 모두 양체질이라 눈빛이 반짝이고 발산됩니다. 다만 소양인은 본질이 음이기 때문에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반면 태양인은 양중의 양체질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음체질이기에 눈빛이 부드럽고 수렴적이며 온화한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입술이 작고 얇다. 소양, 소음, 한태양 순서. 입술은 신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체질은 입술이 얇고 작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5. 머리가 큰 편이다. 열태양, 열소양, 열태음 순서. 6.
광대뼈와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다. 열태양, 한태양 순서입니다. 머리는 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양적 성향이 강한 열태양에는 두상이 대부분 큽니다. 열소양에는 양적 체질이고 전체적으로 살이 잘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역시 두상이 발달했습니다. 열태음에는 음인데도 두상이 열태양보다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음은 수렴의 성질이 강합니다. 게다가 열태음에는 소화 기능까지 좋아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외형이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튀어나오는 것과 머리가 양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광대뼈와 체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높으며 힘이 있다. 열태양, 열소양, 한태양. 8. 말이 느리고 목소리가 낮으며 힘이 없다. 한소음, 열소음, 태음의 순서입니다. 양적 성향이 발달할수록 말이 빠릅니다. 또한 폐가 강하면 목소리 톤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가 약하고 음적 체질이면 이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번 상체에 비해 다리가 매우 가늘다. 이것은 한태양, 한소음, 열소음, 한태음, 한소양 순서입니다. 10. 다리가 굵다. 열태음, 한태음, 열소양 순이고 11. 상부가 발달한 반면에 하부는 약하게 보이는 가분수행이다. 태양인에게 가장 많습니다. 상체는 양이요 하체는 음입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이 좋으면 살이 잘 붙습니다. 이를 체질에 적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열태음인은 음인 하체가 강한데 살도 잘 찌는 체질이어서 다리가 굵은 경우가 많습니다. 12. 살이 잘 찌고 복부가 발달했다. 자, 열소양, 열태음, 열태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13.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상대적으로 크며 몸매도 좋은 편이다. 소음인, 한태음, 한태양 순서. 14. 엉덩이가 작아서 걸어가는 자세가 불안정하다. 이거는 소양인의 특징입니다. 소화 기능이 좋으면 살이 잘 찌고 특히 비위가 위치한 복부가 발달합니다. 골반은 신장의 영역이어서 소양인은 이 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15번 전체적인 체형이 펑퍼짐한 원통형이다. 열태음, 열태양, 열소양 순서입니다. 16. 몸이 말라서 왜소해 보인다. 한소음, 열소음, 한태양, 한소양, 한태음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 항목은 소화 기능과 관련이 깊습니다. 17. 걸음이 빠르다. 열소양, 열태양, 한태양, 한소양 순서입니다. 빠른 것은 양이죠. 일단 양적 성질이 강한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열소양인이 앞에 오는 것은 남자 같은 여자가 원래 양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18. 피부 모공이 치밀하고 깨끗하다. 이거는 태양, 열소음, 한소음, 소양의 순서. 모공을 여닫는 것은 폐 기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9. 표정이 밝고 화사하다. 열소양, 태양, 한소양 순서입니다. 밝은 표정은 당연히 양적 기운의 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체형과 외모를 통해서 감별 테스트해보는 팔체질 자가진단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100% 체질 감별이 가능한 절대적인 구분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태양인도 다리가 굵고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열태음인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열태양인도 이 머리가 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팔체질 자가진단을 할 때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체질에 가까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한두 가지 특징만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위 내용만으로 체질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저 묵계가 출판한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진단에 나오는 다양한 자가진단법을 함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정답을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아무쪼록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정확한 체질을 찾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거나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래도 체질 찾기가 어렵다면 대구 연구소로 직접 예약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서울을 비롯한 지역별 체질 및 건강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는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